사람이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처음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이 먼저 굳어버리거든요. 그날 한지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하필이면 가장 보면 안 될 사람이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지우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부엌불을 켜면 작은 원룸이 순식간에 현실로 변합니다.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 싱크대 위에 쌓인 일회용 컵, 달력 한 칸에 적힌 글씨, 아버지 검사 결과.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문자 하나. 오늘 오전 회진 때 보호자 통화 가능하신가요? 큰일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쉽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작은 문장 하나에 하루 기분이 결정됩니다. 가족이 아프면 더 그렇죠. 지우는 급하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피부 톤만 정리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습니다. 옷은 늘 비슷한 계열입니다. 튀지 않게, 약해 보이지 않게. 계약직은 얌전해야 한다. 누가 시킨 말은 아닌데 어느새 몸에 배어버린 말입니다.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12월 바람이 뺨을 세게 때립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비슷합니다. 피곤함, 포기와 버팀이 섞인 얼굴들입니다. 지우는 그 틈에 조용히 섞입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이번 달만 무사히 넘기면 됩니다. 병원비가 밀리지 않으려면요. 지우가 일하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중견 제조업체 테수메카입니다. 철제 간판은 오래돼서 끝이 살짝 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를 테수그룹 계열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 어깨가 조금 펴집니다. 어딘가 기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긴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 지우는 계약직입니다.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자리입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볼 때만 잠깐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곧 계산이 시작됩니다. 병원비, 약가, 교통비,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귤 한 봉지. 출근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집에서는 사람 냄새가 났는데 여긴 금속 냄새와 긴장 냄새가 납니다. 복도에 붙은 구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전, 품질, 납기.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우 씨, 오늘 회의 자료 다 됐어요? 네, 어젯밤에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팀 대리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리 지키느라 바쁜 사람입니다. 지우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순간 불편한 사람이 되니까요. 지우의 자리는 창가가 아닙니다. 복사기 옆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이것저것 던지고 가는 자리입니다. 종이 더미가 쌓입니다. 토너 냄새가 손에 묻습니다. 지우는 익숙하게 미소를 꺼냅니다. 회사에서 미소는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뒤쪽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주에 회장님 온대. 진짜요? 현장 점검이라나 봐. 지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회장 한태수? 뉴스 속 사람 같은 이름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소문이 더 유명합니다. 웃는 걸 본 사람이 없다는 말. 일 못하면 바로 자른다는 말. 계약직에게 그 소문은 농담이 아닙니다. 점검 한 번에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 지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회장님 오시면 계약직도 평가 들어가나요? 뭐, 원래 그렇지. 너무 걱정 마요. 지우 씨는 일 잘하잖아요. 대리는 말끝을 흐립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입니다.
국은 미지근하고 김치는 짭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빨리 먹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봅니다.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지우야, 밥 먹었냐? 난 괜찮다. 짧은 문장 안에 미안함이 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답장을 씁니다. 아빠, 저도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지웁니다. 걱정 마세요. 식당 문이 열립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김 부장, 김태훈이 들어옵니다. 말투는 단정합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는 눈입니다. 김 부장은 지우를 한번 보고 시선을 거둡니다. 그런데도 지우의 목덜미가 서늘해집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몸이 먼저 압니다. 한지우 씨. 네,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실수 없죠?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완벽이요. 김 부장은 웃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숟가락 소리만 커집니다. 지우는 속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참자. 나만 조용히 하면 돼. 이 사회가 조용히 가르쳐준 말입니다. 특히 약한 자리의 사람에게요. 오후가 됩니다. 지우는 회의 자료를 다시 봅니다. 오타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때 팀 채팅방에 메시지가 뜹니다. 회장님 방문 일정 확정. 금요일 오전. 지우는 달력을 봅니다. 그날은 아버지 검사 결과를 듣는 날입니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금요일만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요.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노트북을 켭니다. 자료를 또 확인합니다. 눈이 아픈데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자신을 쉽게 무너뜨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아직 모릅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녀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리요. 금요일 회장이 오는 날 지우의 인생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회의실에서 모욕을 당할 때요.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말에 맞고요. 또 한 번은 옆 사람의 침묵에 맞습니다. 한지우는 이번 주 내내 그 침묵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금요일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얇아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죠. 테수메카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바닥에 왁스를 다시 칠하고 창문을 닫고 복도에 쌓인 박스를 치웠습니다. 회장님이 온다는 말 하나에 회사가 갑자기 좋은 회사인 척을 합니다. 지우는 그걸 보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하니까요. 프린터 토너를 갈고 회의 자료를 다시 묶고 파일명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완벽하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은 기분이죠. 그 구멍을 만드는 사람이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아침 조회 때부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치의 여유도 없습니다. 눈빛은 항상 누가 실수하나 보자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기계로 보는 눈입니다. 이번 주는 회장님 오십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특히 자료. 숫자 틀리면 끝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이 메모하는 지우를 보며 말을 덧붙입니다. 한지우 씨 계약직이죠? 네, 부장님. 계약직은 더 조심해야죠. 실수하면 책임질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잠깐 웃는 소리를 냅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맞장구입니다. 지우는 같이 웃지 못하고 입꼬리만 올립니다. 그게 사회생활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자료를 들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점심 무렵 지우는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회진 시간에 맞춰서요.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부터 합니다.
지우야, 회사 괜찮냐? 아픈 사람이 오히려 딸 걱정을 하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번 주만 좀 바빠요.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지우는 먹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걱정으로 배가 찬 사람처럼요. 전화를 끊고 나니 화면에 아버지 이름이 잠깐 남습니다. 지우는 그 이름을 오래 봅니다. 아버지가 멀어지면 자기 삶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오후가 되자 작은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우가 만든 보고서가 아니라 다른 팀에서 올린 숫자, 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회의실에서 그 책임을 지우 쪽으로 돌립니다.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약한 쪽을 잡는 게요. 이 숫자 누가 확인했습니까? 저희 팀에서는 전달받은 걸로 정리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김 부장의 시선이 지우에게 꽂힙니다. 마치 내가 책임져라고 말하는 눈입니다. 한지우 씨, 네. 왜 확인 안 했어요? 자료가 오후에 넘어와서요. 저는 표 형식만 변명하지 마세요. 회의실 공기가 싸해집니다. 지우는 숨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자리 대리가 입을 열 듯 말 듯 하다가 닫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회의가 끝나자 김 부장이 지우를 복도 쪽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다 듣게요. 그게 김 부장 방식입니다. 혼내는 것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야 본보기가 되니까요. 한지우 씨, 내가 분명히 말했죠. 완벽, 실수 없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부터가 아니죠. 이번 주가 중요하잖아요.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청소하던 경비 아저씨가 지우를 힐끗 봅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저씨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없지만 그게 위로가 됩니다. 한국 사람 정이 그런 거죠. 한마디 안 해도 괜찮냐가 눈에 들어 있습니다. 지우는 자리로 돌아와서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아서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에 남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퇴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퇴근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회장 방문을 앞둔 회사는 전쟁터 같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다시 열고 다시 봅니다. 표를 확대하고 숫자를 하나씩 짚습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손목이 시큰합니다. 그때 김 부장에게서 메일이 하나 옵니다. 제목은 짧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다시. 본문은 더 짧습니다. 수정사항 많음 아침 8시까지. 지우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봅니다. 수정사항이 뭔지 파일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전화해볼까 하다가 멈춥니다. 전화하는 순간 또 예민한 사람이 되니까요. 대신 지우는 일단 다시 시작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몰라도 다시 합니다. 계약직은 질문보다 결과가 먼저니까요. 밤 10시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지우 자리만 아직 밝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떠 있습니다. 그 얼굴은 꼭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 사람 같았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금요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회장만 무사히 지나가면. 하지만 그 말 끝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무사히 지나가야 하는 건 회장 방문이 아니라 지우 자신이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입니다.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지우는 모릅니다. 내일 아침 회사에서 더 큰 일이 터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일은 지우가 지금까지 쌓아온 인내를 한 번에 시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요. 소리가 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나올 때입니다.
한지우의 금요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지우는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컵이 3개나 놓여 있었고요. 메일로 온 수정 지시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무엇을 고치라는 말인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고쳤습니다.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숫자를 다시 대조하고 표를 다시 정렬하고 괜히 글자 간격까지 손댑니다. 완벽해 보이면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아침 7시 반, 사무실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사람들 얼굴에 긴장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회장이 오는 날, 지우는 프린트물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손에 땀이 찹니다. 종이가 미끄러질까봐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김 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정장 상의 단추를 잠근 채입니다. 그 표정은 오늘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얼굴입니다. 자료 다 됐습니까? 네, 확인해서 가져왔습니다. 확인?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살짝 떨린 걸 느낍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팀장들이 차례로 보고를 합니다. 지우 차례가 됩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띄워집니다. 처음 몇 분은 괜찮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지우는 속으로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김 부장이 갑자기 말을 끊습니다. 잠깐, 여기 이 수치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죠? 지우는 화면을 봅니다. 어젯밤 분명 다시 확인한 숫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달받은 원본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 검증은 안 했다는 말이네요? 검증했습니다. 원본과 동일합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이상합니다. 수긍이 아니라 몰아붙이기 전에 준비처럼 보입니다. 한지우 씨, 네. 지금 회장님 오시는 날입니다. 이런 날엔요, 확인으로는 부족해요. 회의실 공기가 굳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거든. 다시 설명해봐요. 지우는 다시 설명합니다. 차분하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이 길어지지 않게요. 그런데 김 부장의 표정이 더 굳어집니다. 마치 지우의 말이 자기 권위를 건드렸다는 듯이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내가 요청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회장 한태수가 들어옵니다. 말수가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그런데 묘하게 시선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회장님, 지우도 급히 일어섭니다.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김 부장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집니다. 지금 보고 중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요. 바로잡는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 부장은 다시 지우를 봅니다. 한지우 씨, 자료 다시, 지금 당장. 지우는 당황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회장이 보는 앞에서요. 지금은 회의 중이라 못하겠다는 겁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회의실 안이 울립니다. 지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때 김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우 쪽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가까이 옵니다. 지우는 뒷걸음질을 칠 수 없습니다. 뒤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뭘 했죠? 완벽. 이게 완벽입니까? 그 다음 순간은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짝 지우의 뺨이 돌아갑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앞이 하얘집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아서요. 회장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김 부장이 아니라 지우에게 머뭅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느끼지만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잠시 후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지우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엽니다. 사직서를 꺼냅니다. 어젯밤 미리 써둔 종이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래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회장 한태수의 목소리입니다. 지우는 멈춰섭니다. 심장이 다시 내려앉습니다. 회장은 짧게 말합니다. 한지우 씨, 나랑 잠깐 이야기합시다. 지우는 아직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요. 그리고 김 부장도 아직 모릅니다. 오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길게 남을 날이 될 거라는 거요. 지우는 그날 승진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회장 한태수는 그걸 다른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사과가 아니라, 권한도 아니라 책임으로요. 지우는 회장실이 아니라 본사 옆 별관의 작은 응접실로 불려갔습니다. 벽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사람들 얼굴이 까맣게 탄 사진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 어디서 시작했는지 말해주는 사진이죠. 지우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뺨이 아직 뜨겁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래도 들어갑니다.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안에는 회장 한태수가 앉아 있습니다. 양복은 단정합니다. 목소리는 낮습니다. 그런데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있습니다. 앉으세요. 네. 지우는 의자 끝에 살짝 걸쳐 앉습니다. 무릎 위로 손을 모읍니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는 습관입니다. 회장은 잠시 지우의 얼굴을 봅니다. 뺨 한쪽이 붉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피하려다가 그냥 정면을 봅니다. 오늘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일, 회장은 단어를 고르는 듯 천천히 말합니다. 자주 있었습니까? 지우는 순간 말이 막힙니다. 자주 있었냐고요. 한 번이든 10번이든 맞은 건 맞은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우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순간 자기가 더 작아질 것 같아서요. 직접적인 폭력은 처음입니다. 그전엔요. 말로는 자주요. 회장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참았습니까?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십니다. 제가 그만두면 다음이 없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동정이 아니라 어딘가 기억을 건드린 흔들림 같습니다. 한지우 씨, 오늘 사직서 쓰려고 했죠.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회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가방에서 반쯤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표정에서 읽었을까요? 내 준비는 했습니다. 회장은 잠깐 창밖을 봅니다. 공장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지우를 봅니다. 그만두면 당신은 편해집니까? 지우는 대답을 못합니다. 편해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짧게 말합니다. 김태훈 부장, 지금부터 조사합니다. 징계는 회사 규정대로 합니다. 지우는 그 말에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그런데 회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우는 다시 긴장합니다. 이제는 또 무엇을 시험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네. 지우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던집니다. 그럼 당신이 바꿔보세요. 지우는 눈이 커집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회장 인장이 찍힌 문서입니다. 다음 달부터 현장 품질 개선 TF 당신이 실무 책임자입니다. 지우는 숨이 멎습니다. 계약직이 실무 책임자요. 저는 그런 자격은요. 회장은 단호합니다. 지금 만들면 됩니다. 지우는 입술이 떨립니다.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잘하면 살고 못하면 끝장나는 짐이죠.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대신 당신도 당신을 지켜보세요. 지우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립니다. 누군가가 너는 된다라고 말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응접실을 나오는 길. 지우는 복도에서 팀장을 마주칩니다. 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지우 씨 아까 미안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팀장은 말을 끝내지 못합니다. 지우는 그걸 압니다. 한국 직장은요, 누구 하나 튀면 모두가 다치는 구조니까요. 지우는 짧게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요. 팀장은 눈을 피합니다. 지우가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이 더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몰라서요. 그때 복도 끝에서 김 부장이 걸어옵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평소에 당당함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호출을 받은 사람처럼요. 김 부장은 지우를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합니다. 너 뭘 한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봤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인데도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손등이 많이 마르셨습니다. 아빠, 저 오늘 지우는 말을 하다가 멈춥니다. 자랑처럼 들릴까 봐요. 아버지가 부담 가질까 봐요. 아버지는 지우 얼굴을 보고 조용히 묻습니다. 누가 너 때렸냐? 지우는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는 다 압니다. 딸 얼굴에 남은 흔적을요. 지우는 웃으려다가 끝내 고개를 숙입니다. 일하다가 좀.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지우야, 참는 것도 용기지만 내가 사람인 건 잊지 마라. 그 말에 지우의 눈이 뜨거워집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엔 조금 새어나옵니다. 조용히요. 아버지 앞에서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우는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바람이 덜 아픕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봅니다. 회장실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현장 라인 첫 회의. 회장님도 참석하십니다. 지우는 화면을 오래 봅니다. 회장님도요. 왜요? 정말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지우는 숨을 고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승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현장 사람들의 시선, 김 부장의 반격, 그리고 지우 자신과의 싸움요. 월요일 아침 7시, 그 회의실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누가 웃을지, 누가 등을 돌릴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대단한 날로 기억할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아침입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이 어제랑 똑같은 날이요. 한지우에게도 그랬습니다. 전쟁 같던 월요일들이 지나고 또 다른 월요일이 왔습니다. 현장 품질 개선 TF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계 옆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람 사이에서 풀어야 했거든요. 라인 반장들은 처음에 지우를 무시했습니다. 계약직이 뭘 안다고. 말은 안 해도 눈빛이 말합니다. 현장은 말보다 눈이 더 솔직하죠. 지우는 첫 주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보고를 서둘러 올렸다가 현장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걸 들켰습니다. 그날 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우는 그 말에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자기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맞아서요. 자기도 모르게 김 부장처럼 굴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고, 버티려고요. 지우는 다음 날 새벽 6시에 공장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사들고요. 현장 사람들 옆에 서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소리, 냄새, 손의 속도,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지도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추운데 왜 이렇게 일찍 와? 저요. 좀 배우려고요. 배우는 사람은 늦게 오면 안 되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조언도 아닌데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는 말이었거든요. 그 후로 지우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처음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장도 상처가 많으니까요. 말하면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너무 오래 배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반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량 나도 책임은 우리만 집니다. 윗사람들은 보고서만 바꿔요. 지우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보고서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불량 원인을 숨기지 않게 만들고 문제는 기록하고 공유하게 했습니다. 김 부장은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쏘아붙입니다. 현장 편만 드는 겁니까? 성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지우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감정을 올리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성과는 현장과 같이 만듭니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회장 한태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시험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납기 지연도 줄었고요. 현장 사람들 표정이 조금 펴졌습니다. 식당에서 국은 여전히 미지근했지만 그날은 덜 짜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다시 회장 방문 날. 이번엔 보여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현장 라인에 서서 한참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요즘 표정이 좀 낫네요. 그 말에 반장이 웃습니다. 현장에서 웃는 얼굴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회장은 지우에게 묻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이 바꾼 건 뭡니까? 지우는 잠깐 생각합니다. 불량률도 아니고 프로세스도 아닙니다. 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숨기지 않게요. 그리고 제가 먼저 듣게 됐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은 직급으로 크지 않습니다. 책임으로 커집니다. 그 말에 지우 마음 한쪽이 뜨거워집니다. 자기가 받은 건 승진이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 재발 방지 교육. 공지 메일이 올라오던 날 사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다 같이 아는 침묵이었으니까요. 그날 퇴근길, 지우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예전보다 덜 마릅니다. 치료가 조금씩 먹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회사 괜찮냐? 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한참 지우를 보다가 천천히 말합니다. 너는 어디 가도 살아남겠다. 근데 살아남는 것만 하지 마라. 너답게 살아라. 지우는 웃습니다.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아빠, 저답게 살아볼게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겨울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지우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문득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꾼 건 회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뜹니다. 회장 비서실입니다. 한지우 책임자님, 본사 인사팀 면담 일정 공유드립니다. 책임자님, 지우는 그 단어를 오래 봅니다. 기쁨보다 먼저 무게가 느껴집니다. 지우는 화면을 끄고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쉬운 길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 대접을 받는 삶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거라는 거요. 버스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지우는 한 발 올라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